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토요일인데요.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주 토요일보다 좀 뉴스가 작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꼭 챙겨야 할 뉴스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제 방송 구독 그리고 또 논평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같으시면은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맨 먼저요, 경기도지사 관련 이 선거 이번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격전지가 바로 경기도예요. 이유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바로 누가 지난번 경기지사를 했어요? 이재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야당 김은혜 후보가 당선이 돼야만이 이재명의 온갖 비리 관련 자료를 송두리째 우리가 적법 절차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만약 김동연 후보가 경기도지사직을 차지하게 된다면 이재명의 여러 가지 불법 의혹들 정말 산더미 같이 쌓여 있잖아요. 이거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찾아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물론 검찰이 지금까지 대장동 관련 수사 바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했잖아요. 중앙지검장이 누굽니까? 박범계의 최고의 애완견이다. 남강고등학교인가요? 고등학교 자기 후배잖아요. 이런 인사를 했으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리가 없지요. 자, 이정수가 이 대장동 사태를 담당하는 수사팀을 끌고 있는데 대장동 수사팀에서 김호수 지휘하에 제대로 수사했습니까? 이재명 근처도 안 갔잖아요. 이재명 보좌관 아주 핵심 실세이면서 대장동 사태 의혹 이 관련 문서에 사인을 여러 차례 했어요. 10여 차례. 이런 정진상 비서실장 하나조차도 이 중앙지검의 수사팀에서 제대로 소환 조사를 못했어요. 예. 한 번인가 했죠. 그것도 몰래 비공개리에. 그것도 참고인으로. 자, 그러니까 가장 핵심 인물인 정진상, 이재명이는요, 아예 수사선상에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면죄부를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러한 경기도지사 자리를 우리 야당 김은혜 후보가 가야만이 잘 아시다시피 관련 자료를 빼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을 관련 문서를 통해서 입증해야만이 대법까지 가는데 유죄 판결이 가장 유리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 이거예요. 바로 이 비리를 파헤쳐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상징적으로 보면 경기도지사 1,400만 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광역단체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이 차기 대선, 그리고 전국을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영향력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그리고 또 이 경기도지사, 과거에 정치적으로 보면 차기 대권을 노리는 그런 상징성이 있어요. 더군다나 김동연의 경우에는 이번에 대선에 출마했다가 민주당에 딱 들어간 사람이잖아요. 꼼수로 출마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여러 가지 서너 가지 이유로 볼 때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의 중대성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뭐냐? 지금 이제 판의 구도가 이 김동연은 경륜대 그리고 김은혜 후보의 초선 이 초보 이걸로 몰고 가려고 했는데 지금 김동연 이 작전에 지금 큰 혼선이 생기고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의 딱 후광을 얻고 선거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재명 지사가 개항을로 방향을 바꿨잖아요. 개항을 해서 인천시장 선거도 지금 누굽니까? 박남춘인데 지금 유정복 시장한테 여론조사를 보면 밀려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지금 경기도지사 신경 쓸 틈이 없어. 자기가 속해 있는 인천시 개항을 시장 선거에 또 올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김동연은요, 끈끈어진 강아지형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김동연이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외톨이가 됐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김은혜는 든든한 바탕을 가지고 있느냐? 또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강용석. 지금 하루도 안 돼갖고 25억 후원금 받았잖아요. 본인이 얘기한 대로 강한 팬덤을 가지고 있잖아요. 참 부러워요. 이 강용석 보면. 그런데 이 강용석이가 나오니까 지금 지지율이 말이죠. 5%, 맥시멈 10%까지 올라가는 그런 조사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지 않아도 초박빙 구도인데 여론조사 기관하고 그다음에 여론조사의 시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둘이서. 그 전반적으로 큰 평가의 주류는 바로 초박빙 선거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강용석 후보가 이걸 5% 정도를 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강용석 후보는 단일화 여지를 갖다가 공을 김은혜 후보한테 넘겨두고 있어요. 더군다나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 때 전화까지 해갖고 너는 김동연하고 싸워, 김은혜하고 싸우지 마. 이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둘이서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단일화만 되면 김은혜는 좋으냐? 또 그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왜? 강용석 하면 강성 이미지, 그 다음에 친박 이미지, 이런 것 때문에 중도표가 날아가면 그 표가 그 표다 이거예요. 잃은 만큼 얻은 만큼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똔똔이 된다, 불안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단일화를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참 굉장한 큰 딜레마에 빠져 있다. 예,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전반적인 보도가. 그래서 김동연이는 이재명이가 빠져서, 그리고 김은혜는 강용석이가 들어와서 굉장히 골치 아프다. 과연 여론의 향배는 어디로 가느냐? 이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김은혜 후보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즉 윤심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다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김동연이는 떨어져 나가, 김동연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떨어져 나가니까 그 자리를 김은혜 후보 입장에서는 김은혜 대 김동연이 아니고 김은혜 대 이재명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이재명이 이런 경기도를 버리고 도망간 사람,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김동연 후보에 대한 관심도가 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 선거가 아니고 정치 선거로 지금 경기도지사 선거가 성격이 바뀌고 있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경기도 선거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이재명 후보가요, 계양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이 개소식에서요, 그 지난 이 대선 때 써먹던 이 대장동은 누구 거냐? 바로 국민의힘 비리다. 이 논리로 또 그야말로 재탕삼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이재명, 야, 이 개항을 주민 유권자 여러분들 정신 좀 바짝 차려가지고요, 이재명 심판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이 개소식에서 한 발언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우리 국민의힘이 적반하장에다가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후안무치다, 이게 인간이냐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이죠,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반무치다, 적반무치당이다, 이렇게 우리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있어요. 아, 뻔뻔스럽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오로지 법치주의의 원칙하에 철저한 수사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선 개소식 관련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최근에 대장동 원주민 30여 명이 이재명을 고발했잖아요. 처음으로 대장동 원주민이 고발한 거예요. 이재명을 직접 고발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중앙지검의 수사팀에 즉각 배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요, 오늘 개소식에서 이재명이가 뭐라고 했는지, 그리고 관련 수사 동향, 이거를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좀 그래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요, 대장동에서 돈을 해먹은 집단 진짜 도둑이 누구냐? 이게 오늘 문제 제기예요, 이재명의. 당연히 오늘 개소식에는 거물들이 왔어요. 윤호중, 박지원, 그 다음에 송영길. 자, 이 자리에서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고 그 차이가 10%든 0.1%든 국민 결단을 존중하고 반성해야 한다. 그렇지만은 일할 기회를 달라 다수당으로 국회 입법권 행사를 하고 국정 감시와 견제를 통해 정책적으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 야, 이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요. 이게 방탄국회 믿는다 이거죠. 그런데 이거를, 야, 이거 투표 방식이 말이죠, 기명 투표로 우리 국민의힘에서 바꾸는 걸 하는데 이게 소수당인데 기명 투표,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까지 지금 이 우리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국민의힘을 강력히 비판하는 게, 대장동도 대장동이지만 국민의힘 비판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이요, 2014년도 이후에 7, 8년 만에 최고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국민의힘의 지지 바람이 이번 지방선거에 민주당에 영향을 준다 이거죠. 바로 그 여파가 인천시장한테 지금 가잖아요. 그래서 유종복한테 밀리는 조사가 많이 나와요. 박남춘. 그러니까 대장동만 비판해서는 안 돼. 국민의힘이 같이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을 뭐라고 비판하느냐? 도둑들에게 이익을 준 사람들이 바로 도둑이다.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 설치는 것을 적반하장이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바로 적반하장이다, 후안무치다, 그래서 적반무치당이다는 이름을 붙여주려고 한다. 그러면서요, 경찰 수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 고발하면 자동으로 피의자가 되는 것인데, 자기들이 고발해 놓고 피의자가 됐다고 홍보하는 사람, 그게 인간인가? 자, 그러면은
자기가 범죄를 저질러 놓고 범인이 국민의힘이라고 주장하는 이재명은 인간인가? 제가 그렇게 한번 비판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확실히 이겨야 이재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지지율 중요하지 않고 투표하면 이긴다. 이렇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재명은요, 무조건 오고 본인은 살아나고, 그리고 이 민주당에서 경기도지사도 딱 챙기고, 그다음에 인천시장 선거도 딱 챙기고, 그러면 8월 당권 시나리오, 즉 경쟁자가 없어요. 거저 먹는 거예요. 이 당권을 거저 먹어가지고 방탄 국회를 만들려고 이 난리로 거짓말로 우리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여기에 넘어가서는 아니 되옵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장동 원주민들이 지난 11일 날 이재명, 그 다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황호양, 그다음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그리고 김만배 화천대유의 대표이사인 이성문, 이런 총 15명을요 3천억 원 이상의 배임 혐의,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지난 11일 날 중앙지검에 고발했어요. 야, 그래서 이 중앙지검에 고발을 하니까 바로 그 다음날 12일 날 이정수, 즉 박범계 애완견이 이 대장동 기존 전담 수사팀에다가 바로 그 다음날 배당을 했어요. 이거는 하루 만에 배당이 됐잖아요. 이거 상당히 빠르잖아요.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제는 도망갈 수 있는 구멍이 없다, 막혀있다, 이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이제 수사팀에 배당을 했고요. 이 수사팀에서 그동안에 단 한 번도 이재명, 이 성남시 우선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성남시 압수수색을 대여섯 번 했지만은 아무도 지금 기소 선상에 성남시 직원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직접적으로 15명을 이재명을 포함해서 지금 이제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 한동훈 전 검사장이 법무장관 딱 앉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재명은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장동 이 원주민들의 고발 요지를 보면 우선 시행사인 성남의 뜰이 도시개발법을 위반해가지고 화천대유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3천억 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줬다. 그리고 위법한 사업계획을 검토, 제출하는 과정에 성남시, 성남도계공, 그 다음에 화천대유가 공모했다. 그리고 당시 이재명 후보는 성남의 뜰이 화천대유와 수의계약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묵인했다. 그리고요, 또 작년 국감 때, 경기도 국감 때 화천대유 수의 계약에 법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증언했다. 이렇게 해서 이 배임,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위반, 이 두 개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을 했어요. 이거를 갖다가 우덕성 변호사가 지금 법무법인 민 대표인 우덕성 변호사가 지금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검수완박법이 통과가 됐는데, 검수완박법상 이러한 부패, 그 다음에 경제범죄, 이거는 검찰이 계속 수사해요. 1년 6개월간. 그 안에 반드시 결판을 내서 이재명에 대한 구속수사는 당연스럽게 구속수사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신임 법제처장도 이번 검수완박법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연성이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서 오로지 민주당만 빼놓고는 전부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제 취임식을 가졌어요. 이 취임식에서 상당히 검수완박과 관련된 중요 발언을 했습니다.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이 의회가 법 제정하는 것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번 검수완박법이라 하더라도, 의회에서 제정됐다 하더라도 이게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돼야 되지, 그렇지 않은 것은 법치주의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치주의가 확립, 실현되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를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 법제처는 여러분들 정부 당국에 우리 정부의 유권 해석을 내리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유권 해석을 이제 앞으로 내리고, 또 이 검수완박법에 따른 이제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질 텐데, 여기에서 상당한 역할, 즉 문제점을 보완 발전시켜서 이재명과 같은 대장동 사건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할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 취임식에서 첫 번째 국정 목표로 제시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와 관련해서 법치주의는 단순히 법률이 의회에서 정했다는 형식적인 절차로 충족되는 게 아니다. 법률의 내용이 헌법에 합치되고 법리 상식에도 합당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확립 실현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그 다음에 법제 업무와 입법 지원에 있어서 항상 헌법을 생각한다. 이런 뜻을 밝혔고요. 국민을 위한 법제 서비스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지능형 법령 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 정보 제공, 이런 거를 밝혔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완규 신임 법제처장이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완성한다. 이 언급은 결국 뭐냐? 검수완박법의 그런 우연성, 위법성, 이거를 많이 지적한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법제처가 이 수사권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말이죠, 상당히 중추적이고 보완적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이완규 법제처장은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법대 79학번 동기고 연수원도 23기 동기생입니다. 그래서 추미애 전 장관이 내렸던 감찰 징계, 이거와 관련해서요,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취소 소송 대리인을 맡았어요. 그래서 이번 인수위에서 정무사법 행정분과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대선 때는 윤 대통령 가족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조언하는 역할을 맡은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임 법제처장, 그 다음에 한동훈 법무장관, 그 다음에 윤석열 장관, 이렇게 해서 삼두마차가 이 검수완박법에 따른 여러 가지 검찰의 직접수사권의 제한을 어떤 실효적인 조치로 보완 발전해 낼 수 있는지, 또 낼 것인지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또 방송을 하겠습니다. 알람을 설정해서요,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